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전에는 제가 손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얼굴에 비해서 손을 너무 작게 그린다거나 아니면 몸에 비해서 손을 너무 작게 그릴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측정해야 가장 자연스러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손의 사이즈는 얼굴 사이즈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 손이라는 게 얼굴과 완전 똑같지는 않겠죠.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얼굴이 손보다는 크니까.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되면 손을 더 작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둘을 크기를 똑같이 생각해 주시고, 대체로 손은 구부러져 있는 형태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얼굴보다 약간 적게 그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얼굴을 표시를 해볼게요. 뭐 이마가 여기까지고, 머리카락, 눈, 여기서 이제 턱을 괴고 있는 손을 그리려고 할 때 일단 기본적인 크기를 얼굴 크기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근데 그 얼굴이 머리카락을 포함한 게 아닌 딱 이마까지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손의 크기를 이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럼 구부러뜨리면 이 길이에서 적어도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의 사이즈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을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손이 사이즈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로는 그려줘야 얼굴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이 정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래서 손의 크기를 측정하고 싶을 때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얼굴 크기 거기서 조금만 줄여주셔서 손을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손을 그릴 때 얼굴보다 당연히 손이 작으니까 손을 작게 그려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예시를 좀 더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손을 동시에 두 개를 그려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얼굴을 먼저 또 그려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간단하게 표시를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손을 그린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머리카락을 제외한 얼굴 크기에 약간만 줄여준 상태로 손을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손은 이 사이즈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크기로 그려야 얼굴과 손의 크기, 대체적으로 손의 크기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사이즈에 맞춰서 손을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 사이즈 안에서만 그려야 됩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를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제가 사이즈를 정하는 법입니다. 손을 그릴 때 사이즈가 너무 애매하시면 저처럼 이 얼굴 사이즈에서 약간만 줄인 상태의 크기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더 커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 사이즈랑 똑같이 그려도 되고 얼굴 사이즈보다 약간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작아지게 되면은 그림이 되게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손 사이즈는 얼굴과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팁이랑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남자와 여자를 조금 더 특징을 살려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초보자분들은 여성분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남자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자는 이렇다, 남자는 저렇다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남자스럽게 여자스럽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이드라인은 똑같아요. 먼저 원을 사용해서 가이드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자와 남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여자처럼 그리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턱이 짧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턱이 짧고 남자는 조금 더 턱이 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로 길이도 남자가 조금 더 길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크로스 라인을 사용해서 일단 가운데 부분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부분도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바로 볼입니다. 볼이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얄쌍하게 들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얄쌍하게 그린 다음에 옆에 약간 턱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도 턱의 차이 하나만으로 조금 더 차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썹과 눈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차이를 내고 싶으면 이 여자분은 끝부분에 눈썹을 조금 더 날카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자분은 조금 더 뭉툭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두껍게 말이죠. 그리고 여성분 눈 같은 경우는 쌍꺼풀을 조금 더 많이 그리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쌍꺼풀을 길게 그리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죠. 아래 부분에도 속눈썹을 그려주면 좋습니다. 남자분은 크게 속눈썹이 없게 그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분은 코의 가로길을 조금 작게 해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성분은 조금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이 가로 길이에 맞춰서 코를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입술은 약간 여자는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을 두껍게 그리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차이를 낼 수가 있어요. 남성분은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입술이 있으면 윗입술은 얇게, 아랫입술은 두껍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남성분은 그냥 그려주셔도 됩니다. 외곽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나눠서 그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셔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조금 더 차이를 내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정말 쉽고 빠르게 그리는 트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는 얼굴 표정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트릭을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대다수 여러분들은 이 트릭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도형을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도 도형을 사용해서 그리는 법에 대해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늘 쓰는 가이드라인이 뭐죠? 원이죠? 그럼 원을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크로스라인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눈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원을 사용할 건데 이 끝부분은 남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끝부분을 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공간이 비어있는 원을 그려주세요. 그럼 이 부분에도 똑같이 그려줘야겠죠? 오늘은 놀란 표정의 얼굴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반원을 이 끝부분에 한 번 더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눈동자는 동그라미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코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각형을 그릴 건데 아래가 넓은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대신 윗부분을 비운 상태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 윗부분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반대 모양의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사각형을 그릴 건데 일단 처음에 이렇게 V자로 먼저 그려주시고 이 아래 더 작은 V자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윗부분이 더 커야 돼요. 그리고 입술은 육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런 식으로 말이죠. 되게 지금은 조금 무섭긴 할 수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 안에 똑같은 육각형을 또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눈썹 같은 경우도 삼각형이랑 사각형을 합칠 거예요. 보시면 사각형, 사각형, 그리고 삼각형.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하나의 눈썹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눈썹이 돼요. 그리고 얼굴 매각 같은 경우는 7개의 직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기는 약간 꺾인 선을 그려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도형을 사용해서 얼굴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눈은 끝부분을 올라가게 그려주세요. 그럼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은 올라가게.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이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나이키 모양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이런 나이키 모양. 이 반대도 마찬가지로 나이키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눈동자는 그냥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윗부분은 쌍꺼풀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신다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양쪽에 다. 그리고 이 가운데 곡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점점 입체적인 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를 보면은 이 부분을 약간 꺾인 선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 안에도 이런 식으로 외곽을 잡아줍니다. 중간에 곡선 하나 그려주시고 콧구멍만 어둡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부분만 어둡게 좀 그려주시면 돼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입술의 두께는 여기서 좀 바뀌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아랫입술을 조금 더 두껍게 한다면 이렇게, 그리고 이 가운데 라인만 진하게 해줘도 돼요. 이 양쪽까지 진하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들이 뭐 왔다 갔다 해서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여기도 가운데 V자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앞에 이빨을 간단하게 그리고 눈썹도 그려야겠죠? 처음에 그렸던 이대로 그냥 그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각형이나 원을 사용해서 입술 가운데 라인에 밝은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얼굴 외곽도 마저 그려주십니다. 귀 같은 경우는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 끝부분만 조금 더 둥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왼쪽도 마찬가지로 둥근 사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안부분을 러프하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을 이용해서 러프하게 그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이 있는데, 이 이마 같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직선을 사용해서 볼과 이마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조금 더 입체감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눈 밑에 V자를 하나 더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외곽 위주로 그리시면 좀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눈 끝에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눈을 그리거나 코를 그리거나 입술을 그릴 때 처음부터 엄청 잘 그릴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진짜 최대한 심플하게 도형을 사용하고 하나 둘씩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빌드업을 하고 레이어를 계속 쌓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천천히 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초보자분들이 알면 좋은 팁이 될 만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가끔 초보자분들 중에 입술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는 이게 잘못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립스틱을 바를 때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당연히 입술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말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잘 그려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이 방법을 이 가운데 입술만 어둡게 그리시고 이 위아래는 이 가운데 부분만 또 어둡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도 이런 식으로. 사실 제가 정답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정답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만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실 때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입술 모양은 이 묘사로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제가 그리지 않은 부분들이 묘사로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에게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코를 그릴 때는 한 번에 그리는 것보다 이 두 개를 나눠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콧대랑 이런 식으로 이 중간 부분을 한번 나누고 양쪽에 하나씩 더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도 콧구멍만 어둡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밝은 부분을 이만큼 표시를 해주시고 만약에 어둠을 색칠할 거라면은 이 다이아몬드 흐름 따라서 어둠을 색칠해 주시는 게 되게 유용해요. 이 아랫부분. 그리고 이 밑에 V자를 그려줍니다. 이거는 이제 코 밑에 그림자를 간단히 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콧대를 이 선이 아니라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콧대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붙여서 이 콧구멍만 어둡게 조금 스케치를 해주시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옆모습이나 4분의 3 위치에서도 이 형태를 사용해서 응용해서 그리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가끔 눈을 위해 곡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일반 곡선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눈의 곡선을 표시할 때는 이 곡선 안에서 짧고 긴 게 나눠져 있으면 좋아요. 짧고 길고 이 곡선이지만 이 안에서 짧고 길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을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살짝. 총 2번이 꺾이는 거죠. 한 번, 2번. 그리고 이 반대도 이런 식으로 한쪽이 짧고 한쪽은 길게 그리고 눈동자를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눈을 묘사할 때 특징은 윗부분이 조금 더 어둡다는 겁니다. 윗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그려주시면 아마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조금 더 연하게. 만약에 눈을 화장을 했다면은 물론 다 어둡겠지만 기본적으로 윗부분이 어둡고 내려갈수록 밝게 묘사를 해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묘사에도 해당이 됩니다. 눈 윗부분이 어둡고 내려갈수록 밝게. 그럼 눈이 임팩트가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일부러 못 그린 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만 잡은 거예요. 그냥 가끔 초보자분들이 입술을 그릴 때 하는 실수나 이 눈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많이 본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실수여서 정말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실 땐 이렇게 강약을 사용해서 어느 부분이 어둡고 어느 부분이 밝은지 아니면은 이 간단한 선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셋 중에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바로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 되게 잘 그리셨는데 입술을 꼭 이 뭔가 외곽 라인에 집착하시는 분이 조금 많으셔서 약간 이 방법으로 그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눈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은 라인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선인데 짧은 선 연습하지 말고 긴 선 연습해 주세요.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망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짜 망해도 상관없으니까 잘라서 긴 선을 쓰지 말고 한 번에 그냥 긴 선을 연습하세요.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얼굴 외곽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아니면 인체를 그릴 때 짧은 선을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긴 선을 연습하시면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연습이 될 겁니다. 사실 오늘 수업은 대단한 건 없지만 정말 스케치 하실 때 이 팁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